네, 이번 세시는 소프트웨어 공학 향상학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잘 만들고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의 품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먼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어요.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없을까요? 소프트웨어 갖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응답성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죠. 자, 응답성이라고 하면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응답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신뢰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어떤 처리를 하는데 오류가 자꾸 발생해요. 그럼 신뢰성은 그만큼 떨어지겠죠. 예상보다 과도한 비용, 처리 비용이나 개발 비용이나 유지 비용이 과도하게 들고 있어요. 그러면 비용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변동성이 있죠.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복잡하면서도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소프트웨어의 그 문제점으로 우리가 지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적시성, 즉 시적절하게 개발이 되고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목표 시점보다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변환성이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즉 특수 목적용 소프트웨어로 개발을 하는 경우에 다른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을 변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효율성 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특정한 그 태스크나 아니면 프로세스가 독점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죠. 이렇게 7가지의 어떤 문제점들을 소프트웨어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거나 없애야 되겠죠.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소프트웨어 품질이란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소프트웨어의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이나 또는 제품 사양에 대한 적합성을 가지도록 하는 겁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품질이라고 하면 사용 중 발생하는 실패의 정도를 관리하는 거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사용 목적을 우리가 소프트웨어의 품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목표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품질이라고 하면.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품질이라는 것은 앞에 다양한 표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공하는 기능이나 성능 표준, 그리고 이런 성능 표준 대비 성능 측정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하며 결함이 없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보장해 주는 것이 소프트웨어 품질이다. 결함이 없는 소프트웨어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면 결함이라는 게 뭐예요? 결함이라는 것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요인들이죠. 즉 실패 요인들을 결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은요.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환경이 열악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가 저속 모뎀을 써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 개발은 상당히 빠른 속도의 기가비트 정도의 어떤 속도를 지원하는 환경에서 사용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럼 환경적인 결함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역할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회사 내 조직이나 부서가 그 업무를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그런 요소인데, 이런 부서나 어떤 조직이 있죠. 뭐 영업부, 뭐 무슨 무슨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운영에 따른 적절한 조직과 부서를 두어서 그 역할을 분담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표준화된 방법과 절차가 마련돼서 운영되면 이 소프트웨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임기응변으로 그때그때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애드립치 하듯이 해서 대응한다고 하면 어떤 혼란이나 과오를 범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어떤 자원이 필요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자원이라는 것은 시간과 인력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영 비용도 그만큼 시간이나 인력을 요소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맨먼스라고 하는 요 기준을 가지고 시간과 인력 자원에 대한 그 비중이나 아니면 참여 요율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자에 대한 충분한 훈련이 뒤따라야 합니다. 훈련받지 못한, 훈련이 안 된 운영자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하면 그 운영자의 조작 실수로 인해 무수한 그 과오가 범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훈련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소프트웨어의 품질 관리라는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품질이라는 것은 효과와 효율의 측면에서 측정 가능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효과라는 것은 요구사항과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 하는 거고요. 효율이라는 것은 품질 비용과 자원 사용량을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품질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하면 이 효율은 떨어지는 거죠. 자, 소프트웨어 품질 요구사항의 특성은 일단 1차원적이지 않고 다차원적이에요. 즉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요. 서로 다른 요구사항 간의 갈등 관계가 벌어질 수 있어요. 서로 배치되는 거죠. 그래서 절충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 품질 요구사항이 비즈니스 요구사항과는 상충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표현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얻게 되는 이득을 측정하는 것도 어렵고요. 우리가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관리할 때 고려해야 되는 품질 목표는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가 품질 목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효율성, 융통성, 무결성, 상호 운영성, 유지 보수성, 그다음에 이식성, 그다음에 신뢰성, 정확성, 재사용성, 그다음에 테스트의 용이성,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효용성 하면 최소한의 컴퓨팅 시간과 기억 장소를 사용하면서 요구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접하게 돼도 쉽게 그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이게 융통성이에요. 그 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나 데이터의 독단적인 접근이나 수정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무결성이에요. 함부로 고치면 안 된다는 거죠. 상호 운용성이라는 것은 다른 시스템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고요. 유지보수성은 사용 중에 오류가 발견됐을 때 이거를 쉽게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이식성 하면 뭐예요? 하나의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옮겨서 저장하고 실행을 시켜도, 수행을 해도 쉽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신뢰성은 정확하고 일관된 결과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죠. 정확성은 사용자가 요구한 그 기능을 100% 충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재사용성은 시스템의 일부나 전체를 여러 가지 응용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재사용성이라고 하죠. 즉,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했던 것도 보관했다가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다음에 테스트의 용이성 하면 쉽고 완벽한 테스트,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사용의 용이성 하면 쉽게 배우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품질 관리 목표가 있죠. 자, 그렇다면 소프트웨어에서 얘기하는 품질 관리의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참고 문헌을 이용해 나와 있는 도식을 하나 포함을 시켰어요. 자, 품질 목표가 설정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 품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들을 만들고요. 그 기준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절차에 의해 이 소프트웨어를 품질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품질 목표와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품질 목표들, 뭐 정확성이라든지 신뢰성, 효율성, 그다음에 무결성, 사용 용이성, 유지 보수성,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요구 단계에서 확인해야 되는 그런 품질 목표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설계 단계에서는 앞에 5가지 외에 유지 보수성이라든지 아니면 유연성, 이식성, 재사용성, 상호 운용성 이런 것까지도 소프트웨어 설계 단계에서 관리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현 단계에서는 사용의 용이성과 상호 운용성을 제외한 나머지 9가지 요소를 다 체크해줘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목표하고 그 품질 목표와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 간의 관계를 여러분들 확인을 해 주시면 이해가 훨씬 좋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품질 보증을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품질 보증 계획의 목적과 범위를 정하고 그 계획서에서 참고로 했던 문서들을 리스트업 하는 거죠.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구조라든지 수행될 작업, 그 다음에 생산물의 품질과 관련된 특별한 임무들이 있으면 이것도 명세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할 문서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서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그 문서들도 이렇게 리스트업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적용되어야 할 어떤 표준이나 규칙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들도 우리가 확인을 해둬야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적절한 표현을 하고 있는지, 문안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히 잘 사용됐는지를 검열하고 검사하는 단계가 필요하죠. 그리고 형상 관리를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품질 보증 계획서는 그럼 뭔가요? 품질 보증 계획서라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문제점을 기록을 하고 추적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규범이나 수행 절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품질 보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도구나 기법들을 여기에 적용을 시켜요. 때로는 이 특정 소프트웨어 버전을 유지하고 저장하기 위한 방법과 장비도 사용이 됩니다. 자, 물리적 장치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과 설비들도 이 품질 보증 계획서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하겠죠.
제조사, 즉 벤더라고 하는데요. 제조사가 제공하거나 또는 하청업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질을 확인하는 그런 설비들도 포함시켜야 하고요. 이런 내용들로 품질보증 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품질관리팀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뭐 프로젝트 조직으로 그때그때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임시로 만드는 조직인데요. 의사결정이 빠르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최소화할 수 있죠. 프로젝트의 크기가 작을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아예 기능적인 조직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전문성은 잘 살릴 수가 있죠. 그러나 인터페이스가 너무 많아져요. 점조직 또는 매트릭스 조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프로젝트 조직과 기능적 조직을 혼합한 형태로서 책임이 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구 분석 단계에서 품질 보증은 통상 사용자의 요구사항 명세서를 기준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설계 단계에서의 품질 보증은 자료 구조 설계에 중점을 두고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코드에 대한 품질 보증은 일단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뭐 블랙박스 가리고 하는 검사하는 거죠. 그 다음 화이트박스 다 열어놓고 하는 방식이죠. 자, 그 다음에 검증과 확인하는 그 절차가 필요하는데요. 검증이라 함은 소프트웨어가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가의 그 여부를 만족시킨다, 만족시키지 못한다 라고 밝히는 활동이에요. 확인은 소프트웨어가 지정된 기능에 대해서 그 기능을 정확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검증과 확인의 의미가 다소 차이가 있죠. 자, 검토와 검열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검토라고 하면 구조적인 사항을 검토회의에서 개발 담당자와 사용자가 각 단계별로 산출물을 비교하는 거예요. 검열은 특정한 과업을 받은 조종자에 의해 주관되고요. 검열팀에서 이 조종자나 설계자, 프로그래머, 테스터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즉 검토와 검열은 이렇게 사람이 진행을 합니다. 자, 품질 관리를 경험적인 측면에서 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 즉 개발자 측면과 사용자 측면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개발자 측면에서 즉 보면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사용의 편의성을 뒀는지, 그 다음에 기능성을 중시했는지, 그 다음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역점을 두고 이렇게 품질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이식성을 중시하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유지 보수가 쉬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철저히 단계별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변경사항이 생겼다고 하면 관리자의 통제하에 그 변경사항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사용자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자, 개발의 각 단계별로 산출되는 결과물들이 있고 문서들이 있죠. 그것에 대한 검증과 확인 작업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운영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참조 매뉴얼을 요구해서 비교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반영시켰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신뢰성 측정의 척도, 우리 그 MTBF라고 하는 실패 평균 시간 또는 평균 사용 시간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이 MTBF는 평균 실패 시간에다가 평균 보수 시간을 더해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발견해서 고치고 또 다음 실패할 때까지의 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 사용 시간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균 사용 시간이 길면 길수록 신뢰성은 높겠죠. 그 다음에 이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이용 가능성은 앞에서 얘기했던 MTTF와 MTTR, 즉 다시 말하면 실패 평균 시간이라고 하는 또는 평균 사용 시간이라고 하는 MTBF로 MTTF를 즉 평균 실패 시간을 나눠준 다음에 거기다가 100을 곱해주면 그 비율이 나오겠죠. 자, 폭포수 모델에서 개발할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체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조, 자료 구조, 제어 구조의 계략적인 설계를 작성하는 단계로 가장 옳은 것은 계략적인 설계예요. 그럼 뭡니까? 기본 설계 단계죠. 그렇죠? 자,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에 대한 각 단계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유지보수 단계는 사용자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소프트웨어가 담당해야 할 영역을 정의하는 단계다. 이거는 요구 분석 단계가 되겠죠. 운영 단계는 사용자의 문제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전체 시스템이 갖춰야 할 기능과 성능을 파악하는 단계다. 이것도 뭐 운영 단계는 실제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파악한다는 것은 분석 단계에서 해지는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설계 단계, 소프트웨어의 구조와 그 성분을 명확히 밝혀 구현을 준비하는 단계다. 이게 정답이네요. 그렇죠? 4번은 지문은 읽지 않겠습니다. 자, 프로토타입 모델의 순차적 과정 순서를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요구사항 분석 단계, 요구사항 분석해야 하고, 프로토타입 설계하고, 프로토타입 개발. 자, 일종의 본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모형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토타입을 고객에게 평가를 받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요구사항을 다시 반영해서 프로토타입을 수정하죠. 그게 정제 단계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거죠. 가나, 다라, 마바 이 순서대로 된 보기를 고르면 되겠네요. 그 보기는 1번입니다. 자,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 모형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자, 하향식이에요. 탑 다운인 거예요. 그죠? 하향식 생명주기 모형으로 각 단계가 끝나는 시점에서 확인하고 검증하고 검사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전 단계로 환원하면서 구현 및 운영 단계에 이르는 그런 생명주기 모델이에요. 자, 이런 것은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 모델이죠. 폭포수 모형입니다. 폭포수 모형. 자, 시스템 개발 초기에 사용자의 요구 기능과 시제품을 만들어서 사용자로 하여금 기능과 사용성 등에 대해서 검증시켜 가면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법. 자, 이것은 프로토타입 모델이네요. 프로토타입 모델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모형 중 나선형 모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선형 모델이에요. 이것은 폭포수 모형이나 아니면 프로토타입 모형의 어떤 좋은 점을 따가지고 만든 건데요. 시제품을 만들어서 시스템 구축 시 발생하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나선형 모델은 위험 분석 단계를 별도로 두고 있어요. 그리고 시제품을 만들어 사용자 및 관리자에게 가능성과 유용, 이것은 프로토타입 모형에 대한 설명이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폭포수 모형의 단계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프로젝트 계획 수립, 개요 설계 및 상세 설계, 구현, 테스트, 사용자의 요구 분석. 이 순서가 잘못됐어요. 자,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고 사용자의 요구 분석을 하고 개요 설계하고 상세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운영 및 유지 보수한다. 2번 보기가 이게 폭포수 모형의 단계를 잘 올바르게 나열했네요.
자, 8번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 모델 중 폭포수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프로젝트 관리 및 자동화가 어렵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단계별 정의가 분명하고 각 단계별 산출물이 명확하다. 네, 맞고요. 3번 계획 수립, 위험 분석, 공학화. 이 위험 분석 단계가 포함되는 것은 나선형 모델이에요. 나선형 모델.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향상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